크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항하는 세대의 장콕토의 무서운 아이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 학교 교감 선생님을 뺨을 때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정말 요즘에 반항하는 세대들이 참 많은 이 시대에 우리들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반항하는 세대 장콕토의 무서운 아이들. 가을 채소를 거둬들인 다음에는 보리를 파종한다. 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던 해였던가. 어느 해 초겨울에 보리를 파종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 해 따라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내려서 초겨울에 내린 눈이 겨우내 녹지 않고 보리밭을 덮고 있었다. 나는 늦가을에 뿌린 씨앗이 눈 속에서 다 얼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하노 총장님의 명작 속의 인생관 속에서 지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찬바람이 쌩쌩 부는 어느 이른 봄날 무심코 보리밭을 바라보던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얼어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보리밭 일항마다 파란 싹이 나서 넓은 서학들판을 새파랗게 물들여 놓지 않았는가. 장콕토는 1899년 파리에서 출생한 예술의 천재이다. 그는 시와 소설과 평론과 연극, 영화 등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재질을 발휘하였다. 무서운 아이들은 저자가 저술에 전념함으로써 아편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단 17일 만에 쓴 작품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폴과 엘리자베트 남매는 파리에서 중학교에 다닌다. 그들에게는 제라르라는 가까운 친구와 폴의 경쟁자이면서도 서로를 존경하는 다르줄로라는 또 한 친구가 있었다. 폴과 엘리자베드와 제라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폴 남매의 집으로 가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들은 이상스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방에는 남이 보기에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만날 때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세 사람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부자 유대인 청년 미카엘과 아카드라는 소녀가 그들의 삶에 끼어든다. 미카엘은 엘리자베드와 결혼했으나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일찍 죽고 만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친구 제라르가 아카드라는 소녀와 결혼하여 함께 집을 나간 후 소년 시절의 친구 다르줄로에게서 선물 소포가 왔다. 그들에게 온 선물은 독약이었다. 그것은 폴이 소년 시절부터 가지고 싶어 하던 것이기도 했다. 이 두 남매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그것을 먹고 자살했다. 그들이 자살한 원인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일찍이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 100배나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태양광선을 필요로 하듯이 어린이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 어린이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창안한 새로운 교육 방법보다 사랑을 필요로 한다. 폴과 엘리자베드, 제라르와 다르줄로, 그들은 다 총명하고 용기도 있었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한 것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고 또 그것을 남에게 주려고 생각해 본 일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성인들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은 어린이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긴 겨울이 지난
다음 봄이 올 때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그처럼 싫어하고 뛰쳐나가고 싶어 하던 가정과 사회가 보리밭의 눈처럼 그들을 덮어준 따뜻한 이불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난 소년, 소녀들을 무서운 아이들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요. 요즘에 학교 현장은 아주 그냥 무서운 아이들이 가끔 그렇게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의욕을 잃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과잉보호로 자라서 자기밖에 모르고 또 친구의 조그마한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것에도 견디지를 못하고 욱하고 그 스트레스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날릴 수가 없어서 아주 이상한 우리 기성세대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그러한 행동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정말 교육이 정말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연구하고 사랑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다루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 보도상에도 어린 소녀들이 또 차를 막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를 끌고 돌아다니고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런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며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매우 난감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의 2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피고 이끌어야 할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요. 이 아이들이 일기를 쓰면 일기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돌아보고 반성할 텐데 정말 어디서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도 없고 또 위로를 받을 데도 없는 어린 생명들을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기운동에 여러분들 적극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